네, 하반기 볼까요? 전망을 위해서 안녕하세요. 지영 씨가 오셨고 이재선 위원님께서 어서 오십시오. 네. 아, 지쳐 보이시는데 퇴근길 빨리 퇴근시켜드려야겠는데. 네, 오늘 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뭐 기관 매니저분들을 조금 많이 만나서 얘기를 많이 하셨구나. 아, 네, 약간 좀 그렇긴 합니다. 말하는 게 에너지가 많이 뺏겨. 아, 그런가요? 앞으로는 이제 너희들이 얘기하라고 질문만 나와요. 질문만 앞으로. 아니에요. 자, 이제 시황역인데요. 그러게요. 하반기 자료도 쓰셨고 그런데 지금 이제 5월도 거의 중반 지나면 일단 당장 네. 하반기도 그렇지만 6월에는 어떨 거야 이런 질문을 받으실 건데 제일 그렇죠. 지금 남아있는 5월, 6월의 큰 이슈는 어떤 것들이죠? 일단 큰 틀에서 보자면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네. 부채한도 부채한도, 이슈가 여전히 네. 좀 상단을 제한을 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네. 있을 것 같아요. 셧다운이 될 가능성은 시장이 대부분 반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소위 그럴 말하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게 아니라 네. 그것까지도 시장이 일단 녹여내서 반영하고 있다. 네, 선반영을 하고 있는 것 음. 같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미국의 1년물 CDS 프리미엄이 네.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남미 국가나 아니면은 저희가 애플같이 소위 빅테크 기업들의 CDS 프리미엄보다 미국이 지금 월등히 지금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가정을 하는 거죠. 음.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이 예산안이라든지 내지는 부채 한도 상향 조정에 대해서 첨예하게 대립을 할 가능성을 일단은 높여 잡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에 따라서 이제 향후 지금까지는 아직 현금이 남아 있지만 재정이 정부 쪽에서 현금이 고갈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요. 지금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컨센서스는 뭐 6월 중 내지는 7월 달쯤에는 이제 미국 정부의 셧다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를 사실 시장이 미리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제 생각에는 역설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최악의 상황,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정부가 이제 모든 업무를 중단하는 상황까지 발생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증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간 조정을 겪었던 낙폭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과거에도 그랬거든요. 2018년 사례를 대표적으로 보면 알 수 있을 텐데 2018년 때 보자면은 셧다운이 조금 길었던 구간이었어요. 정부의 그 전반적인 업무가 약 한 달가량 중단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그 전에 증시는 이미 한 2, 3% 정도 조정을 받았고요. 오히려 셧다운 기간 중에는 그 대부분의 낙폭을 회복을 했습니다. 이게 왜냐라고 봤을 때 결국에는 셧다운이 장기화가 된다면은 미국이 디폴트에 빠질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공화당이라든지 민주당 이 양당이 이거를 디폴트까지 갈 이제 상황이냐라고 봤을 때 사실 미국이 디폴트에 빠진다는 거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렇죠. 일이고 예. 역사적으로 이제 전례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오히려 셧다운이 장기화가 된다면 빨리 이제 누구든 한쪽이 양보를 해서 이 그 부채 한도 상향 조정이 이루어지고 다시금 이제 시장이 원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기대감을 반영을 하면서 증시의 낙폭이 대부분 회복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부채 한도는 어떻게 끝날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FMC 같은 경우는 6월에 우리가 예정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하워드 막스를 좋아하는데 네. 알 수 있는 것을 알려고 노력하라. 하워드 막스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오. 그러니까 이제 부채 한도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죠? 네. 그런 이슈 매크로 하시는데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추측하지 말고 알 수 있는 것은 기업의 네. 내용, 그죠? 기업의 그렇죠. 이익이나 이런 거 집중. 막스는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한 건데 네. 일정도 보면 이제 6월 FMC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네, 네. 6월 FMC는 그러면 큰 뭐 노이즈는 아닐까요? 저는 큰 노이즈는 아니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뭐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일단 살펴보자면요. 네. 소수 빼고는 대다수가 5월 달이 최종적으로 금리 인상이었다라고 네.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일단 대부분인 상황이고 저희가 이제 점도표와 물가 상승률 뭐 이런 전망치들을 또 확인을 해야겠지만 사실 시장이 이제 예상하고 있는 방향성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래도 하반기 때는 이제 디스인플레이션 압력이 서서히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 예. 오히려 최근에 은행 이슈를 통해서 사실 은행들이 대출 태도를 더 타이트하게 강화할
결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이상 소비라든지 내지는 서비스 물가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 하반기 때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도표가 3월달 대비해서도 좀 루즈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6월달 FMC 회의 이전에 그러면은 우리나라 증시는 좀 뭘 봐야 되냐라고 봤을 때 저희는 5월달 수출 증가율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중요하네요.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펀디멘탈 말씀을 예. 드렸다시피 이젠 결국에 하반기 때는 펀디멘탈 싸움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업도 그렇지만요. 국가도 얼마만큼 회복성이 강하냐에 따라서 주가의 등락폭이 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근데 그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사실 수출 증가율이 굉장히 민감한 국가입니다. 코스피랑 가장 상하계수가 높은 게 사실 수출 증가율이라서요. 5월 달에 수출 증가율이 일단 4월 달보다 조금 잘 나와야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기간 조정을 더 겪을 가능성이 좀 낮아지게 되고요. 5월 달부터 6월 달, 7월 달 제가 이제 하반기 전망에 수출의 베이스 시나리오로 경로를 녹였는데 저희가 작년에 이제 수출이 워낙 또 부진하다 보니까 이제 기저 효과를 감안해서라도 수출 증가율 같은 경우는 3분기, 4분기 이제 높여 잡아가는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향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우리에게 기저가 있네, 기저가. 네. 있죠. 워낙 또 안 좋았고요. 저희가 작년에 이제 증시가 전반적으로 다 전체 조정을 받았을 때 가장 어닝 하향 조정폭이 이제 국가별로 이제 나래비를 세워놓자면 가장 빨랐고요. 또 이제 그 주가의 이제 하락폭도 이머징 국가 중에서 가장 이제 컸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수출 민감도가 가장 높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반대급부로 생각을 해보자면은 올해는 상대적으로 경기가 둔화될 거는 아는데 어닝이라든지 이런 이제 기업들이 이제 실적이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매를 먼저 맞은 이제 국가들이나 내지는 기업들, 업종들이 빨리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근데 수출 지표 이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또 수출하면은 중국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중국의 하반기 경제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이거는 중국을 조금 디테일하게 보시는 매크로 이제 중국 섹터 애널리스트라든지 매크로 애널리스트 분들이 더 정확하게 아시겠지만 전반적인 방향성을 봤을 때는요. 저희가 소위 예상했던 기대치 많지는 아직까지는 부합하는 지표가 보이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디네요. 어제도 이제 뭐 산업생산이랑 나왔는데 더디잖아요, 그죠? 네, 그 부양책 강도도 사실 시장이 예상했던 거 많지 사실 그렇게 강하지 않았고요. 전인대 기점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직전 날에 아마 화장품이라든지 관련된 중국 인프라라든지 이제 중국 관련된 모멘텀 업종들이 사실 탄력도가 좀 컸었는데 오히려 전인대를 기점으로 사실 조금 지지부진한 양상을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중국에 대한 기대치가 시장 예상 대비해서 그렇게 크지만은 않다면은 저희는 이제 기댈 수 있을 만한 이제 모멘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미국 관련된 쪽을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중국이 어느 정도 또 도움은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예전만치 이제 크게 도움은 되지는 않지만요. 어쨌든 간에 이제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로 가서는 이제 저희가 리오프닝이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숫자는 상반기 대비해서 중국이 하반기 때 좀 잘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숫자가 생각보다 안 나오니까 오히려 더 부양책을 쓸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도 사실 염두를 해야 될 거는 같은데 사실 이것도 저는 미지수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보수적으로 조금 가정을 해봤고요. 그래서 중국에 관련된 업종 추천보다는 저는 사실 디테일하게는 오히려 조금 미국 쪽에 기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을 좀 찾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죠. 있습니다. 지금은 뭐 미국, 북미 쪽의 모멘텀으로 보죠. 다 뭐 가는 거죠. 하반기 전망하시면서 성장주는 어떨까요? 사실은 이제 주식은 기대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주식시장에서 가장 높은 대감이 누구냐고 물어보거든요. 기대감님이 가장 높은 대감님이거든요. 대감님. 그렇잖아요. 오. 기대감으로 오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재 개그에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이게 사실은 또 AI, 챗GPT 이런 중요한 그 굵직한 게 하나 나왔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장주가 좀 시장을 주도하고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하반기 때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사실 이제 좀 무거운 업종, 저희가 소위 말하는 중후장대 업종이라고 하죠. 뭐 철강이라든지 네. 화학 대비해서는 오히려 성장주 중에서도 좀 비싼데 제값을 할 수 있는 기업, 구조적 성장주라고 저희가 소위 일컫는데요. 그런 업종들이 주도를 하면서 시장을 전반적으로 끌어당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구조적 있습니다. 성장주라는 게 뭔데요? 예. 일단 이제 처음에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았다가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정말 어닝이 이제 뒷받침이 되는 구간에 진입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2차 전지 같은 것도 될 수 그렇죠. 있겠네요. 2차 전지가 대표적인 업종이고요. 음. 최근에 좀 부각되고 있는 업종은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미디어 엔터 같은 그러게요. 업종이 또 상대적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조금 저희는 이제 미디어 엔터 업종을 그간 늘 봐왔다 보니까 사실 뭐 별거 없잖아라고 그러게요. 얘기를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외국인들은 사실 이거를 되게 조금 특이하다 내지는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뭐 몇 안 되는 업종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라고 봤을 때 외국에서 이런 엔터테인먼트 기획사가 사실 거의 없거든요. 네, 저희가 유일하다시피 예. 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의 또 프리미엄이 붙는 것 같고 실제로 뭐 이번 실적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그렇죠. 굉장히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이런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네. 기대감으로 사실 작년에는 올라갔다라고 했을 때는 본격적으로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뭐 미디어 엔터의 모멘텀이 이제 어닝이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고요. 네. 근데 또 외국인들 수급을 좀 보면은 네. 5월에 네. 반도체를 되게 많이 샀고 또 자동차나 뭐 자동차 부품주도 흐름이 네. 좋았던 것 같은데 네. 하반기에도 좀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사실 이 미디어 엔터 같이 구조적 성장주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이제 서브 테마로 조금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로테이션이 그래도 이제 강화는 될 수 있는 약간 테마 관련된 산업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결국에 메인 업종은 IT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수출 증가율도 많이 얘기를 하지만요. IT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그 내부적으로 바닥에서 올라오는 기대감, 그 아까 말한 그 대감이 네, 대감님. 네, 대감님이 네.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제 자동차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어닝이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업종별 사이클 국면을 통해서 이제 가늠을 해봤을 때는 업종의 그 사이클 중에서 확장 국면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재고도 늘어나고 있는데 출하 지수도 동시다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약간 숫자가 꽂힌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반면에 IT는 저희가 좀 많이 쉬어갔습니다. 예. 그간요. 실제로도 이제 출하 재고 스프레드를 보면은 출하량이 계속해서 감소했던 국면이 이제 직전 2월 달까지 나타났고요. 재고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쌓여갔던 구간이 마찬가지로 2월 달까지 전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3월 달 출하 재고 스프레드를 보면요. 출하량이 늘어난과 동시에 지금 재고가 본격적으로 꺾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하반기 때 어떤 업종이 좀 더 유망할까냐고 봤을 때 그간 잘했던 업종도 사실 수익률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지만요. 오히려 이제 상대 강도 측면에서 볼 때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업종이 조금 더 매력도가 높아질 거는 같아요. 예. 그게 어떻게 보자면은 반도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어닝 측면에서도 보자면 저희가 뭐 반도체 위주로 코스피 전반적인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컨센서스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는데 사실 이제 몇 주 전부터 바닥을 다지는 시그널을 보여주기는 시작을 했습니다. 네. 네. IT 반도체 이런 쪽을 굵직한 시장을 주도할 섹터로 보고요, 그죠? 네. 약간 이제 서브 쪽으로 따라갈 쪽으로 아까 이제 엔터도 얘기하셨고 네. 또 뭐가 있을까? 그 생각나네. 우리 이재선 의원님이랑 방송에서 태조 이방원 얘기하고 옛날에. 작년에 한참 얘기 그때 많이 뭐 하나 또 했었죠. 변해갖고 태조 이방원을 뭐 하나 약간 바꿨었는데 그러면서 맞아요. 뭐 이방카도 있었고 그죠? 맞아요, 이찬이 맞아요. 이방카 방산카 이방카도 있었고 네, 많았는데 네. 방산이나 원전이나 뭐 이런 서브 섹터로 이런 쪽은 어떻게 보세요? 네. 아까 이제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린 거와 네. 같이 우리나라가 잘하고 잘한다는 거는 실제로 수출이 얼마만큼 잘 되냐가 중요한 네. 포인트거든요. 근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대표적으로 방산이 그런 업종인 것 같아요. 뭐 이제 크게 이제 큰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전쟁이 사실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약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는 사실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4, 50년 동안 그렇죠. 전쟁이 없었는데 예. 네. 저희가 유일하게 약간 그 휴전선을 이제 두고 약간 여전히 군사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약간 보유한 국가였고 실제로도 이제 그런 국방 쪽으로 뭔가 경쟁력을 계속해서 보유를 하고 있었던 국가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같은 경우를 보자면 국가별로 국방비 예산액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품목 관련된 품목들을 찾는 이제 국가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네.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수출이 굉장히 방산 쪽은 잘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시총 규모는 아직까지는 좀 작긴 하지만요. 저는 이 방산의 테마도 사실 구조적인 성장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굳이 태조 이방원 중에 네. 하나를 하반기 때 꼽자라고 했을 때는 소환하자면 소환하자면 일단은 저희가 하반기 때도 중요한 거는 어닝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방산 업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사실 작년에 방산 업종 주가가 좋았는데 최근에는 뭐 사실 상대 강도를 좀 따지면요. 방산 업종이 한 1분기 때는 좀 쉬어가는 이제 흐름을 보였고 최근에 다시 조금 움직이기 시작을 네. 해서 외국인들이 그 전부터는 계속해서 꾸준히 사고 있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또 오를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있지 않을까 하반기 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하반기 국내 증시는 좀 어떤 투자 전략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밴드부터 좀 하반기 밴드 어느 정도 정하셨는지부터 얘기해 주세요. 네, 밴드는 2,760포인트를 상단으로 잡았고요. 네. 저희가 아까 설명했듯이 이제 중국의 마일드한 수요를 어느 정도 도움을 받고 예. 또 이제 또 다른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볼 수 있는 긍정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가 수출 다변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방산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맥락을 좀 유사하게 가져가는 부분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예전에 저희가 소위 겪었던 슈퍼사이클 구간에서의 어닝이 안 나오더라도 반도체 말고도 볼 게 많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들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6년도와 비교를 했는데 그때도 조금 유사하게 전개가 됐어요. 상황 자체가요. 반도체 업황이 사실 공급 과잉이 누적이 돼서 본격적으로 삼성전자나 이제 SK 하이닉스가 캐펙스를 축소하는 구간이 2016년도였고요. 동시에 이제 지금과 유사하게 추라재고 스프레드도 이제 저점을 찍고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2016년도 때는 중국의 도움을 이제 지금처럼 크게 받지는 못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전체 어닝이 저점 대비해서 20% 가까이 상향 조정이 하반기로 갈수록 됐거든요. 이거를 감안했을 때는 저희가 이 유사한 수준의 직전 어닝 단계의 밸류에이션 11배를 이제 적용을 해서 2,760포인트가 나왔고요. 이게 어떻게 보자면은 코스피 12month 포워드 PBR 1배 수준이거든요. 예, PBR 1배, 그다음 PER 11배. 네. 네. 그게 사실 포워드 PBR 1배 수준을 회복을 한다는 거는 이익에 대한 이제 가시성 내지는 신뢰성이 회복이 된다라는 뜻일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도체 업황이 턴어라운드가 된다면은 외국인도 사실 좀 긍정적으로 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영 씨 궁금한 네. 거? 그러면은 사실 저는 이제 너무 날도 덥고 이제 여름 네. 휴가철인 것 같은데 네. 많은 분들이 좀 해외로 나가시잖아요. 네네. 그리고 오늘 뭐 이 여행사들 실적도 괜찮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하반기에 좀 면세라던가 이 여행 업종도 괜찮을지 궁금하거든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어떤 업종이 더 크게 오를 거냐가 사실 이제 그 뭐 저 애널리스트나 내지는 펀드 매니저들의 관심사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여행 같은 것도 사실 조금 로테이션이 한 번씩은 이제 올 거기는 한데 그게 기간이 길지에 대해서는 조금 미지수일 것 같은 게 저희가 중국 여행객도 보면은 과거 대비해서 아직까지는 회복 속도가 조금 더딘 편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중국에 이제 모든 게 조금 달렸다라고 네.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근데 이제 예전 저희가 늘상 봐왔던 중국과 지금의 중국은 조금 다른 이제 색깔을 보여주고 있어서 중국에 기댈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이 점차 네. 옅어지는 것 같아요. 그 여행주가 이제 네. 시장을 주도하는 그 주도주로 가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네. 주도주는 반도체나 네. IT,
그다음에 방산 이쪽에서 돈을 벌어서 여행을 가면 되죠. 나쁘지 않은 전략이네요. 일단 우리는 네, 여기까지 하고 이재선 위원장이랑 저희 네. 먼저 내려볼 테니까요. 지영 씨가 좀 제가 마무리해 마무리를 주십시오. 해보겠습니다. 이게 발음이 안 되지 가려고 하니까 네, 저희는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네. 이로운 경제 채널 EBC